자, 지금부터 13차 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가제 해설 강의 두 번째 시간으로 해설 강의는 이걸로 마치지만 여러분들이 선형대수학에서 나오는 각종 정리에 대한 증명을 혼자 힘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도 다소 무리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2시간에 걸쳐서 배운 해설 강의를 바탕으로 수학적 정의와 정리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적 이해력만 좀 더 높여준다면 이 또한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집니다. 결국 남아있게 되는 것은 어색함밖에 없을 거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자주 해본다입니다. 따라서 수업과 교재에 나오는 여러 정리와 예제들을 대상으로 자주 증명해 보려고 시도하는 의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 점 잊지 말고 명심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가지 1.1.5에 이렇게 적혀 있는 것과 바와 같이 이 가제는 주어진 벡터에 의해 만들어지는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도록 하는 스칼라가 모두 0인지 아닌지만 확인하면 되니까 1번의 경우는 1차 종속이네요. 그러니까 0이 아닌 스칼라가 있다는 것을 밝히면 되고요. 2번은 1차 독립이기 때문에 0밖에 없다는 사실만 밝히면 됩니다. 자, 이제 1번부터 시작할게요. 자, 1번은 주어진 이 4개의 벡터가 1차 종속이라는 건데 이 4개의 벡터로서 1차 결합 형태를 일단 만들어서 출발하겠습니다. 자, K1 V1 벡터 플러스 V2 플러스 K2 V2 벡터 플러스 V3 플러스 K3 곱하기 V3 플러스 V4 마지막으로 K4 곱하기 V4 벡터 플러스 V1 벡터 이꼴 0 벡터를 만족해주는 K1, K2, K3, K4 중에서 0이 아닌 것이 적어도 하나 있더라는 것만 밝혀지면 1차 종속의 증명은 끝난 거죠. 자, 그래서 어떤 야를 스타식이라 하고요. 자, 이 등식을 V1, V2, V3, V4를 변수로 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K1 플러스 K4 괄호 닫고 V1 벡터 플러스 K1 플러스 K2 괄호 닫고 V2 벡터 플러스 K2 플러스 K3 괄호 닫고 V3 벡터 플러스 마지막으로는 K3 플러스 K4 괄호 닫고 V4 벡터 이꼴 0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가정에 의해서 가정에 보면 V1에서 V4 벡터가 1차 독립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 말은 이 등식을 만족해주는 것은 상수가 모두 0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K1 플러스 K4는 0, K1 플러스 K2도 0, K2 플러스 K3도 0, K3 플러스 K4도 0 이렇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걸 이제 연립해서 풀어주게 되면 식은 4개고 문자 4개니까 각각 한 개씩 값이 나올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래 나오지 않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K1에 관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물론 K1 말고 K2에도 상관없습니다만 선생님은 K1에 대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K4는 마이너스 K1으로 나와요. 그리고 K2도 마이너스 K1으로 나오고요. K3는 K1으로 나옵니다. 이 방금 구했는 이 K들을 스타식에 대입하자마자 곧 이어서 바로 K1에다가 1을 대입해요. 자, 1을 대입해서 이제 정리해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V1 벡터 플러스 V2 마이너스 V2 벡터 플러스 V3 잘로 닫고 플러스 V3 벡터 플러스 V4 그 다음에 마이너스 V4 벡터 플러스 V1 벡터 이렇게 정리가 되는데 이 보면 자동적으로 V1 벡터 소거 V2 벡터 소거 V3 벡터 소거 V4 벡터 소거돼서 자동적으로 얘는 합이 0 벡터를 만족해버려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 4개 주어진 1번 주어진 4개의 벡터에 뭡니까? 1차 결합이 0벡터가 되도록 하는 것은 상수 배가 모두 0일 때가 아니다는 거죠. 그 중에는 0이 아닌 게 있더라. 사실은 뭐 0이 모두 0이 아니네요. 0이 아닌 게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얘는 뭐가 되더라. 1차 종속임이 증명이 된 겁니다. 자, 2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요. 같은 내용이니까. 그래서 가제 1.1.5는 증명이 되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제 1.1.6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과제는 실제로는 확인할 것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립니다. 하지만 보충 공간이라는 문구역이죠. 보충 공간의 필요성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예라서 개념 정립에 도움이 되는 과제이니까 잘 들어주기 바랍니다. 자,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알포의 벡터 4개가 주어져 있는 상태에서 1번 이 3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고 얘는 4가지는 1차 종속이다. 이걸 밝혀라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 W라는 이 공간이 V1에서 V4까지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인데 야의 기저와 차원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얼핏 보기에는 그럼 당연히 뭐 기저는 이 V1에서 V4 것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차원은 기저 벡터의 개수니까 뭡니까 4차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지금 W가 스팬에 되는 이 공간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뭡니까 부분 공간이거든요.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얘의 뭐 4차원에서 부분 공간은 뭐 1차원, 2차원, 3차원 물론 자기 자신도 될 수 있겠지만 이건 어느 것인지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3번 문제를 보게 되면 결국에는 W 기저를 포함하는 알파의 기저 찾아라. 그 다음에 W의 보충원 찾아라는 얘기 자체가 벌써 이 W는 알파보다는 낮은 차원의 공간임이 이제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 기저 개수가 4개라 해서 4차원이라는 말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기저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차원도 확인해 봐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시작할게요. 자, 1번은 두 가지이기 때문에 나눠서 하겠습니다. 1번에 작은 1번. 이제는 구체적으로 나타낼게요. 이제 1차 결합 형태로 나타내면 되죠. K1 1, 2, 3, 4 플러스 K2 1, 1, 1, 플러스 K3 0, 1, 2, 0 이꼴 0 벡터를 만족해주는 것은 실수배인 K1, K2, K3가 모두 0, 1대만이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성분비율로 정리해서 보게 되면 간단히 할게요. 그냥 정리해서 보게 되면 여러 번 풀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K1, K2, K3가 모두 0일 때만 허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V1, V2, V3 벡터는 1차 독립인 것이 확인이 되고요. 두 번째, V4까지 들어가는 이 4개 벡터가 1차 종속임을 보여했는데 요 등식 좀 이용할게요. 그냥 요것만 요 가져와서 보게 되면 K1에다가 K2, K3 모두 1을 대입하면 V4 벡터는 V1 벡터 플러스 V2 벡터 플러스 V3 벡터의 합벡터로서 표현이 되어집니다. 이 말은 곧 무슨 말입니까? 4개 벡터 중에서 어느 하나의 벡터가 나머지 3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어진다는 것은 이 4개의 벡터는 1차 종속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4개의 벡터는 1차 종속인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2번은요, 일단은 요 이제 기저 차원 차원에 있는데, 지금 벌써 뭐였습니까? V4가 이 세 개의 벡터 1차 기호로 표현되어야 되기 때문에, W는 실제로는 맨 처음 주어진 거는 뭐 V1에서부터 V4까지 이 네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라 하지만 V4 자체가 이 세 개의 벡터로 표현되니까 굳이 V4 필요 없다는 거죠. 스팬하는 데는. 왜?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스팬하는 벡터에 의해서는 최소를 한다는 거 앞에서 한번 언급했습니다. 그러니까 W는 사실은 스팬 대개를 뭐에 스팬된다? V1, V2, V3에 의해서 스팬되어지는 공간인 거죠. 그리고 이 V1, V2, V3가 뭐였습니까? 1차 독립이잖아요. 1차 독립이면서 이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에서는 이 세 개의 벡터가 뭐다? 기저인 거죠. 다시 말해서 1차 독립인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에서는 이 1차 독립인 세 개의 벡터가 기저가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배웠고요. 확인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뭐예요? W의 기자는 뭐다? W의 기자는 이 V1, V3 벡터인 것이고, 차원은 몇 차원이다? 3차원인 거죠. 자, 그래서 2번은 증명이 되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선생님도 지금 이 말을 그냥 뭐 이래 된다는 것만 하고, 여러분들도 보통 보면 이렇게 해버려요. 뭐 이렇게 되는 게 당연해서 그런지. 그런데 이거는 증명이 돼야 됩니다. 수학적으로. 자, 요거는 여기서부터는 이제 선생님이 설명할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요건 좀 이따가 다시 설명해 줄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사실을 좀 알아야 되는데, 세 번째를 밝혀야 되거든요. 자, 세 번째는 이제 이겁니다. W의 기저를 포함하는 알파의 기저를 하나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하나 해야 됩니까? 벡터 하나 더 찾아라냐 이거든요. 어떤 거? 1차 독립인 거잖아요. 자, 그래서 1차 독립인 거 어떻게 찾습니까? 더 찾습니까? 앞에서 이런 거 하나 배웠어요. 뭐 적지 못해서 말로 좀 할게요. V1, V2 해서 Vn 벡터가 1차 독립이고, 그 다음 이 말고 또 다른 V라는 벡터가 방금 언급했는 V1에서부터 Vn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의 원소가 아니면 V를 포함한 V1에서 Vn 벡터까지 총 n 플러스 1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또 여러분 배웠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할게요. V4 벡터는 V1, V2, V3 벡터의 1차 결합으로서 표현이 되는 벡터입니다. 그러면 V4 벡터를 좀 변형해서 나오는 어떤 거 하나 할까요? 2, 3,5,5 할까요? 이거 말고도 다양할 수 있습니다. 2, 4, 5,5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 가져오는 거는 우리 교과서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교과서에 이제 모범 답안으로 선생님이 적어놨는 게 이걸로 적어놔서 그래요. 그래서 2, 3,5,5는 당연히 뭡니까? V1, V2, V3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의 원소가 아닌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은 결국 뭐예요? V1 벡터, V2 벡터, V3 벡터 하고 마지막에 2, 3,5,5는 뭐가 됩니까? 1차 독립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당연히 이 알파의 기전은 최대 몇 개입니까? 4개잖아요. 그리고 얘는 이 4개의 1차 독립인 벡터가 있고 당연히 알파는 이 4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당연히 이 4개의 벡터는 1차 독립이면서 뭘 생성합니까?
공간을 뭡니까? 4차원을 생성해 버리니까 이 4개의 벡터는 누구예요? 알파의 기제가 되는 거죠. 물론 W의 기제를 포함하는 알파의 기제가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 W의 보충 공간은 누구예요? 2, 3, 5, 의에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인 거죠. 그래서 W의 보충 공간은 어떤 거다? 스팬이다.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2, 3, 5에 의해서 스팬되어지는 공간이 W의 보충 공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은 이걸로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2번에 해당되어지는 이 스팬, 이걸 이제 또 설명할 부분이 좀 남아 있어서, 자, 여기서 이제 보면 보충 공간의 형태가 무엇이고 또 왜 보충공간이 필요한지를 알게 됩니다. 일단은 다음 페이지, 빈 페이지를 이용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빈 여백입니다만은 선생님 판사하기 위해서 일부러 배워놨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제 케이스 1으로서 이거를 증명하려 합니다. W가 맨 처음 주어지기를 스팬 V1, V2, V3, V4 이 네 가지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인데 실제로 보니까 얘가 세 개만 있으면 되더라는 거죠. V1, V2, V3 이 세 개의 벡터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 되더라는 거는 이제 증명이 돼야 된다 했고 실제로 증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W의 임의 원소를 오메가 벡터 하나를 가져올게요. 그 다음 두 번째 결국에는 이제 뭡니까? W라는 오메가라는 이 벡터가 V1에서 V3까지의 요 세 개의 벡터의 1차 결합으로만 표현이 된다면 이 증명이 끝난 거예요. 자, 그래서 1차 결합 형태를 띄겠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부터 주어진 전제는 뭐예요? 원래 W는 이 4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진 공간이라 했기 때문에 오메가라는 벡터는 V1에서 V4까지의 적당한 상수배의 합으로서 표현되어진다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을게요. K1 V1 플러스 K2 V2 플러스 K3 V3 플러스 K4 V4 이렇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서 이야기했는 거 뭐나 했어요? V4 벡터가 V1, V2, V3 벡터의 합으로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V4 벡터 자리에다가 요 사실을 대입을 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K1 플러스 K4 곱하기 V1 벡터 플러스 K2 플러스 K4 곱하기 V2 벡터 플러스 K3 플러스 K4 갈로 닫고 V3 벡터 이렇게 표현이 되거든요. 오메가라는 벡터가. 이 말은 결국에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얘는 어디에 원소라는 이야기입니까? 스팬인데 어디에? V1, V2, V3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의 원소라는 거죠. 그런데 맨 처음에 얘가 W의 원소니까 집합적 포함관계에 의해서 W는 어디에 포함된다? 스팬이더라. 어디 스팬 V1, V2, V3에 스팬되어지는 공간이 부분 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스팬 자체 개념이 최소의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얘는 자동적으로 또 뭐가 됩니까? W의 부분 집합이 됩니다. 포함되고 포함하니까 결국 무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는 W는 뭐다? 스팬이다. 누구의 스팬이다? V1, V2, V3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하고
같아지더라. 이렇게 증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4개의 벡터에 의해서 스팬되어지는 공간이 아니라 W가 3개의 벡터에서 스팬되어지는 공간임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증명에서는 이 W의 보충 공간의 구체적인 필요성 그리고 윤곽이 드러나지 않죠. 그냥 뭐 구하라고 하면 구하는 것이 아니라 왜 필요한지, 보충 공간은 어떤 모양인지, 어떤 형태인지가 드러나지는 않아요. 증명은 됐지만. 그래서 케이스 2를 통해서 그 필요성과 윤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넘길게요. 빈 페이지. 자, 케이스 2를 통해서 방금 이야기했는, 앞에서 방금 했는 이야기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스 2. 오메가 벡터를 성분은 이제 A, B, C, D 라고 하고 얘를 W, 이번에는 W가 3개의 벡터 V1, V2, V3 3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W의 원소라고 합시다. 첫 번째. 두 번째, 이 A, B, C, D인 오메가 벡터가 이 V1, V2, V3 벡터 1차 결합으로서 표현이 될 때 이 등식을 만족하는 상수배가 ABCD로 표현되고 존재한다면 W가 이 3개의 벡터에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임이 증명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진행은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방금 이야기했는 거를 적어보면 이렇게 됩니다. ABCD 이꼴 T1 1, 2, 3, 4 플러스 T2 1, 1, 1, 1 플러스 T3 곱하기 0, 1, 2, 0 다시 말하지만 이 T1, T2, T3가 ABCD로 표현이 되고 존재한다면, 실제 값이 존재한다면 W는 이 V1, V2, V3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임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한번 찾아가 봅시다. 세 번째, T1, T2, T3 존재성에 대한 확인을 위해서 이 등식을 정리해 가지고요. 선형 연립 방정식으로 변형을 일단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리가 돼요. T1 플러스 T2 이꼴 A가 되고요. 2T1 플러스 T2 플러스 T3 이꼴 B가 되고 3T1 플러스 T2 플러스 2T3 이꼴 C가 되며 4T1 플러스 T2 이꼴 D가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거를 1번씩, 요를 2번씩, 야를 3번씩, 야를 4번씩으로 두고 연립적 푼다 이 말이에요. 가관법 가장 간단하게 해서 이제 가관법을 이용해서 T1, T2, T3 값을 구해요. 그러면 이제 1번씩하고 4번씩을 이용해서 보면 T1과 T2는 간단히 나옵니다. 금방. T1은 3분의 D-A가 나오고요. T2는 3분의 4A-D로 나와요. 그런데 T3는 잘 보세요. 2번식을 이용하면 이래 나옵니다. 3분의 마이너스 2A 플러스 3B 마이너스 D로 나오고요. 3번식을 이용하게 되면 T3의 값은 6분의 마이너스 A 플러스 3C 마이너스 2D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가 나와가지고 어느 거를 이제 선택해야 되느냐, 아니면 두 가지 다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기고 어느 것인지 모르겠다 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에 뭡니까? 이 첨가 행렬에 대한 기본 행연산을 적용해서 T1, T2, T3를 실제로 다시 한번 계산을 해보면 일단은 행렬을 표현해 볼까요? 1, 1, 0, A
그 다음에 211B, 그 다음에 312C, 그 다음에 410D가 되고, 여기다가 기본행 연산을 적용해가지고 계단 행렬을 만들어요. 그러면 110A가 되고요. 0, 1, 마이너스 1, 2A 마이너스 B가 됩니다. 그 다음 0, 0, 1, 잘 보세요. 마이너스 3분의 2A 마이너스 3B 플러스 D가 되고요. 마지막은 제일 0, 0, 0. 저번에 이야기했죠. 뭐 0이 되는 것들은 다 제일 아래 칸으로, 제일 아래 행으로 낮추어라, 옮겨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거하면 마이너스 2분의 A 마이너스 2B 플러스 C로 나와요.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서 네 번째 행의 네 번째 열, 요거 잘 보세요. 열의 성분인 A-2B 플러스 C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존재할 수도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버립니다. 따라서 T1, T2, T3의 존재성은 선택적인 상황으로서, 이제 뭐 적을 데가 없어서 그냥 말로 설명을 잘 들으세요. 다시 할게요. 이 A-2B 플러스 C가 0이냐 0이 아니냐에 따라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인 T1, T2, T3의 존재성은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택적인 상황이 되어버리더라는 겁니다. 따라서 A-2B 플러스 C가 0인 경우에는 이 연립 방정식이 해가 존재하고요. 그리고 A, B, C, D라는 A, B, C, D라는 W의 원소는 V1, V2, V3의 1차 결합으로 표현이 되는 경우가 돼요. 그런데 이번에는 A 빼기 2B 플러스 C가 0이 아닐 때에는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앞에 이야기했죠. 랭크 때문이거든요. 개수 행렬의 랭크의 수가 첨가 행렬의 랭크의 수보다 적으면 그 선형 연립 방정식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A 빼기 2B 플러스 C가 0이 아닌 경우에는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인 T1, T2, T3의 해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 말은 곧 A, B, C, D는 V1, V2, V3의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버려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알파의 모든 원소를 V1, V2, V3를 포함하여 1차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W라는 공간의 보충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즉, W의 보충 공간을 생성하는 기저 벡터를 하나 더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가제 3회가 같이 W의 기저를 포함하는 알파의 기저를 구하라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또한 처음에 W는 V1, V2, V3 세 개의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다라고 했고, 이 임의의 원소로 잡은 W는 뭡니까? 오메가 벡터 A, B, C, D는 엄격히 말한다면 이 W의 원소라고 단정 지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가정 자체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정명 가정이어서 케이스 2는 W가 V1, V2, V3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임을 증명하기에는 적절치 못합니다. 하지만 보충 공간의 필요성과
그 형태를 가늠할 수 있어서 이 증명 과정 또한 그 의미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지금 했는 이 형태의 이 내용을 다시 복습해서 보충 공간의 개념을 완전히 이해해 주기 바랍니다. 정리해서 본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 공간상에 있는 A, B, C, D라는 임의 한정을 V1, V2, V3 벡터로서 생성을 하려면 결국에는 이 조건이 뭐다? 결국에는 A 빼기 2B 플러스 C 이꼴 0을 만족해주는 그러한 뭡니까? 점들만 V1, V2, V3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나머지는 안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뭡니까? 알토상의 임의의 한 점은 결국에는 V1, V2, V3로서만으로는 1차 결합선을 표현할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알파상에 있는 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V1, V2, V3 벡터 말고 또 다른 1차 독립인 벡터가 하나 더 필요하게 되더라는 것이고 또 다른 1차 독립인 벡터에 의해 생성되어지는 공간이 W의 보충 공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상 정리하시고 다시 복습해 주기 바래요. 여러분들 잘 알아들었다고 믿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제 1.1.7번 시작하겠습니다. 알파의 다음 부분 집합이 알파의 부분 공간임을 확인하고 부분 공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않겠습니다. 쉬우니까요 이제 대신에 기저와 차원은 구해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1번, 2번에 해당되어지는 이 각각의 공간을 야는 첫 번째는 W1이라고 두 번째는 W2라고 아예 두고 출발할게요. 그리고 이 두 개는 어떤 모양이 생겨지 말하기가 곤란합니다. 4차원에서의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기저와 차원에 대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기저와 차원을 찾기 위해서는 1차 독립인 벡터이면서 이 벡터로 주어진 공간을 생성한다는 사실을 밝혀야 하기 때문에 그 공간의 원소적 성질, 1번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성분, 두 번째 성분, 세 번째 성분이 모두 같고 네 번째 성분은 상관없다. 이런 이야기 같고요. 그 다음에 W2라는 공간에서의 원소적 성질은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에 의해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성분이 정해지더라. 이런 원소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각 두 개의 원소를 구체적으로 가져와서 문제를 해결하면 쉽게 해결될 걸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출발할게요. 1번의 작은 1번입니다. W1의 원소적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벡터로 두 개의 벡터를 가져옵니다. 두 개의 벡터를 가져오는 이유가 W1이라는 벡터의 원소적 특징이 두 개의 변수에 의해서 결정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를 구체적으로 가져옵니다. 얘 중에 하나를 V1 벡터라고 얘를 하나는 1, 1, 0이라 두면 원소적인 특징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V2 벡터는 0, 0, 0, 1 이렇게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개를 가져와서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해야 됩니까, 지금? 결국에는 이 두 개의 벡터가 보니까 W1을 생성할 수 있다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두 개의 벡터가 1차 독립이라는 것만 확인이 되면 이 두 개의 벡터가 기저고 차원은 2차원 되는 거죠. 이거는 확인해 봐야 되니까. 하여튼 확인을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 W1에 임의 원소를 하나 가져오죠. 얘는 원소 특징이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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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이렇게 가져오면 되죠. 얘는 어차피 W1의 임의 원소라고 합시다. 그리고 당연히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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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적당한 상수배 했는 거 누구? V1 벡터하고 V2 벡터의
적당한 상수배해서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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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가 표현되어진다면 결국에는 V1과 V2는 이 공간을 생성하는 게 되겠죠. 실제로 보면 얘는 A로 나오고요. 얘는 D로 나옵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 말은 곧 뭐를 말하는 겁니까? W1이라는 이 공간은 스팬되어지는 공간이더라. 누구에 의해서? V1과 V2 벡터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공간이라는 게 증명이 된 거예요. 밝혀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1차 독립만 남았죠. 자, 그러면 당연히 K1 V1 벡터 플러스 K2 V2 벡터 이꼴 0 벡터를 만족해 주는 것은 상수가 모두 연결되더라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실제로 해보세요.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가 하면 K1과 K2는 모두 0입니다. 그래서 V1 벡터와 V2 벡터는 1차 독립인 관계가 성립해요. 그 말은 결국 이 사실에 의해서 V1과 V2가 누구란 이야기입니까? 기저라는 거죠. 그 차원은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W1의 차원은 2차원이고 기저는 V1, V2 벡터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2번도 선생님이 했던 일반 풀이 방식대로 해주면 되고 하나만 적어주고 갈게요. 어차피 두 번째 W2 벡터의 원소적인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 성분과 두 번째 성분에 의해서 세 번째, 네 번째 성분이 정해지기 때문에 두 개의 벡터를 구체적으로 가져와요. 그래서 얘를 하나를 U1 벡터로 하게 되면 1, 0, 11이 되죠. 그 다음에 U2 벡터는 반대로 하면 되죠. 0, 1 하면 이게 1, -1이 됩니다. 이 두 개의 벡터를 이용해서 1번과 같이 증명을 해주면 쉽게 문제가 해결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한테 맡기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과제 1.2.1번입니다. 연립 방정식이 해를 갖지 않을 BI의 조건을 구하세요. 앞 문제 풀면서 이런 말 했죠. 주어진 선형 연립 방정식에 대한 개수 행렬의 개수가 첨가 행렬의 개수보다 적을 때 해를 갖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요거 이용하게 되면 문제가 해결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형 연립 방정식에 해당되어지는 뭡니까? 지금 뭐를 가져와야 되죠? 첨가 행렬 가져와야 되겠네요. 그죠? 첨가 행렬을 가져옵니다. 씁니다. 2, 1, 7, B1 6, 마이너스 2, 11, 그 다음에 B2 2, 마이너스 1, 3, B3 중간 과정을 좀 생각할게요. 기본 행영산을 적용해서 하게 되면 얘는 이렇게 이런 형태를 가지는 계단 행렬이 나옵니다. 지금 개수 랭크를 따질 때는 반드시 주어진 첨가 행렬을 계단 행렬로 바꿔줘야 돼요. 계단 행렬에서 개수를 따집니다. 명심하시고. 자, 그래서 기본 행렬을 적용해서 기본 뭡니까? 계단 행렬로 변형된 형태를 적으면 1, 2분의 1, 그 다음에 2분의 7, 그 다음에 2분의 B1이 되고요. 0, 1, 2, 2분의 B1 빼기 B3가 되고 마지막 형은 0, 0, 0, 2분의 마이너스 B1 플러스 2B2 마이너스 5B3가 됩니다. 당연히 이제 이러한 계단 행렬이 나오게 되고요. 제일 아래에 있는 이 행의 마지막 열 성분이 0이 되지 않아야 얘가 0이 되지 않아야 뭐가 됩니까? 개수 행렬의 개수가 첨가 행렬의 개수보다 적게 되어서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마이너스 B1 플러스 2B2 마이너스 5B3가 0이 아닐 때 주어진 이 선형 연립 방정식은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가 됩니다. 답은 이거예요. 별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를 마지막으로 이제 가제에 대한 해설 강의를 마치겠는데, 시간은 좀 걸렸지만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고 오늘 주어진 과제를 통해서 배운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확실히 실천해 주기 바랍니다. 하여튼 2시간 통해서 과제에 대한 것은 다 해결했고요. 자, 다시 오늘 주어지는 과제를 통해서 복습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